제 공식 타이틀은 그때 IBI 있을 때는 초음파 연구소 소장이었고요. 개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초음파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그렇게 쭉 지내왔으니까 다들 아시죠? 네. 초음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20년을 한 게 그냥 거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20년 노하우를 배우시는 거고 제가 5만 명 이상을 계속 치료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초음파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소리라고 했죠? 소리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초음파를 잘 응용할 수가 있어요. 소리의 특징을 그대로 접목시키시면 돼요. 소리는 강하면 멀리까지 가서 전달이 되고 약하면 멀리 못 간다. 그래서 초음파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 강한 초음파는 치료 강도가 나오지만 약한 초음파는 치료가 되지 않는다. 미용기 수준밖에 안 되는 초음파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소리는 특징이 있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다 다르듯이 초음파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계에 따라 목소리가 달라요. 근데 그 목소리가 부드럽고 섬세하냐 혹은 아주 거칠고 투박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다칠 수도 있다. 그런 차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음파들을 집대성해서 치료를 쓰고 있는 독일 같은 지역에서도 박우영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지만 현장에서 초음파 쓸 때 10분 이상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음파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특징이냐? 잘못 쓰면 장기에 손상이 온다. 조직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래 치료를 못하는데 우리 초음파는 그렇지 않고 오래 쓸 수 있고 손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독일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암치료, 난치병 치료를 하는 병원이고요. 유럽 동서병원이라고 해서 오스트리아하고 스위스하고 그리고 EU하고 독일 쪽에서 전 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70%가 그 멤버로 가입이 돼서 지금 새로운 치료법들을 계속 연구하시는 단체예요. 거기는 동양학, 의학학, 서양학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수님 자신도 경희대 이제 외래 교수님으로 등록돼 있고 비타민 C로 유명한 누구죠? 갑자기 이완재 교수님이랑 다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유럽에서 동양의학을 서양의학과 접목을 해서 난치병 치료를 하는데 아주 선두에 서 계시고요. 그분들이 쓰는 초음파가 바로 우리 겁니다. 다른 것들로는 치료가 안 돼서 못하는 것을 저희 초음파로 지금 들어가서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 소리 특징이 거칠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 초음파를 쓰게 되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째로 음의 파동. 이게 파동은 이게 두들기죠. 막 이렇게 맥락이 생기는데 이 파동이 우리 몸을 타고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리가 가장 빨리 전달되는 물속에서는 1초에 1280m를 전달시키는 게 소리고요. 그리고 매질이 일정할 때죠. 물론 밀도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매질에서입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 1초에 340m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에는 피도 있고, 즉 수분도 있고, 조직도 있고, 뼈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몸을 통하고 전달이 될 때 속도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비슷하면 1초에 600에서 800m 이상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해보시면 되냐면요. 딴 데 아무데도 아프지 않은 분이 어깨를 우리 초음파로 딱 짚어보면요. 발이 순간적으로 아파요. 즉시 바로 내려갑니다. 이게 5cm, 10cm가 아니에요. 우리 초음파는 키 높이, 자기 길이, 물을 길게 하는 10m를 깔아놔도 딱 하면 10m를 갑니다. 초음파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그 전달되는 과정에서 혈류를 타고 전달이 돼요. 피를 타고 전달이 되면 혈관에 있는 찌꺼기, 이물질, 혈전 이런 것들을 다 청소를 해버려요. 혈관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훨씬 더 순환이 잘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서 우리 몸에 피가 가면 영양이 공급이 되고 산소가 공급이 되고 청소가 되고 이런 기본 기능이 수행이 더 훨씬 잘 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초음파가 림프를 타고 전달이 됩니다. 림프는 우리가 인체 3대 순환계를 혈관, 림프, 경락을 꼽습니다. 이 경락은 그전에는 모르던 건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에다가 경락을 알려줘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림프는 우리 몸의 군대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 민간인들이 다치겠죠. 세포들이 다치겠죠. 하지만 림프가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침입하는 균들 외부 세력을 잡아주는 겁니다. 항체를 만들고 그리고 직접 잡아먹고 그 림프에서 같이 노는 게 백혈구라는 거는 이제 균이 만만할 때 림프가 형태를 바꿔서 대식세포 즉 균을 바로 잡아먹는 형태를 바뀌면서 먹어치우는 게 우리가 백혈구라고 하는 것 뿐이고 그 림프에는 T림프, B림프 다 들어있습니다. T림프, B림프 흉선에서 나오고 우리 이쪽에서 선천적으로 면역체계를 갖추는 림프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타고 도는데 그 림프관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서 림프의 기능이 살아나요. 군대가 막강해지는 거예요. 화력을 잔뜩 얻고 그리고 그 림프가 순환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림프의 원래 기능 중에 하나가 청소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을 순환을 시켜서 찌꺼기들을 배출을 하는 기능을 해요. 우리가 암세포를 찌꺼기로 잡아서 림프 절로 데려가서 처치하는 게 림프예요. 그러니까 모든 균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필요하면 집단 도탈을 하고 한 군데 몰아넣고 완전히 잡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림프인데 그 기능을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이게 우리가 유방암 환자들 림프절 절제라는 수술을 많이 하는 걸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암이 림프로 전이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있는 암을 림프로 데려가는 개념입니다. 다만 그 림프가 강하면 거기서 암을 다 죽이는데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하고 림프가 약할 때 암을 못 죽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림프를 강화시키면 암을 죽일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전이가 됐다고 잘못 해석하시고 자꾸 자른단 말이에요. 림프를 타고 딴 데로 옮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딴 데 있던 암들을 림프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정확한 전이의 개념은 사실은 그게 이동하는 경우보다는 실질적인 사례는 작았던 암이 커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암이 인체에서 병원 진단을 통해서 발견이 될 때는 암의 크기가 약 1cm가 됐을 때 발견이 됩니다. 암 크기 1cm라는 것은 암세포의 숫자가 좀 100만 개 이상이 됐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 90만 개짜리, 70만 개짜리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아무 데서도 암이 안 나와요. 진단을 하면. 100만 개가 넘은 것만 암이 있다고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이가 됐습니다. 림프를 타고 전이 됐습니다. 간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간에 있던 암세포 크기가 한 70만 개짜리였다가 어느 순간 100만 개 이상이 되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는 전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만 암이 있고 다른 데 암이 없다면 거기만 항암제를 투여하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쉬운데 왜 우리가 그 고생을 해요? 항암 치료를 할 때 보면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온몸을 돌게 해요. 여기저기 암이 있는 걸 같이 죽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이라는 개념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리 유방암 전이를 막기 위해서 림프절을 잘라봤자 여기 있던 암은 여기 있는 게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숨어있던 게 또 나와서 유방암 환자가 반드시 암에 또 걸려요. 오히려 림프를 잘랐기 때문에 암을 못 죽이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20년 하면서 보니까 유방암 환자가 암을 절제를 하고 림프를 자른 분들은 반드시 골수암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한 7년 차에 골수암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차라리 그거를 절제를 안 하고 초음파로만 계속 관리하시는 분은 멀쩡해요. 계속. 그래서 제가 특히 유방암 같은 경우 다른 것도 수술을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슬게 빠지신 분도 계시고 병을 먹는 그런 것도 별로 잘라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능한 우리가 자르는 것보다는 우리 몸의 기능을 살려서 원초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림프를 타고 림프를 청소를 해서 백혈구가 강해지고 실제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요. 초음파를 해보시면요. 백혈구 숫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조혈 기능이 좋아져요.
뼈를 만드는 데가 어디예요? 골수에서도 있고요. 간비장에서도 조절이 되는데 그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혈구수도 늘어나고 백혈구도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항력이 더 세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초음파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가 아까 얘기한 경락이라는 거예요. 경락은 뭐냐면은 영어로 프리모 베슬이라고 해요. 참고로 우리가 혈관은 blood vessel, blood가 피죠. vessel이 관을 얘기하는 거고 혈관이 그래서 blood vessel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림프관을 lymphatic vesse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경락을 primo vessel이라고 해요. 이거는 용어가 없던 거예요. 한 1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용어예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경락의 실체를 몰랐어요. 서양의학에서는 의학 공부를 할 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놓고 해부학으로 공부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갈라놓고 봐라 여기 간이 있다 여기 혈관 지나가지 여기 림프관 지나간다 그런데 경락은 안 보여요. 왜냐하면 경락은 산 사람한테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경락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거를 볼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55년도에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 사람이 소총을 당했는지 없어져 가지고 갑자기 연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버드에서 들어오고 우리나라 자체 물리학자하고 의학 교수들하고 3명이서 합동을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해서 그분이 했던 연구를 그대로 다시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분의 연구가 뭐였냐면 염색을 하는 거 있어요. 경락은 머리카락 두께도 투명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실체를 모르면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를 염색을 해봤더니 눈에 보인 거예요. 염색해보니까 혈관하고 림프관하고 다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순환계로 정식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 중요도가 인정해서 프라임 1등이라는 뜻의 영어 용어를 어근을 써서 프리모 베슬이라는 명칭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경락이 중요한 이유는 경락 속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알들이 무수히 떠다니는 걸 본 거예요. 이 알이 뭐지? 하고 조사를 했더니 그게 바로 줄기세포예요. 즉 경락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요. 돌다가 내 몸의 세포가 망가진 자리에 스템셀, 줄기세포 형태에서 필요한 세포로 형태를 바꾸는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원하는 세포 형태로 연골이면 연골, 혈관이면 혈관, 근육이면 근육, 모든 세포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신경이면 신경. 그래서 경락순환이 잘 되는 사람을 건강하다고 하는데 기가 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양학에서 그거를 기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경락이 사라지고 기가 다 사라진 거예요. 기가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가 센 사람들은 치료가 스스로 빨리 되는 거예요. 줄기세포 재생이 되면서. 초음파가 그거를 활용합니다. 저희 초음파는 림프, 혈관, 경락순환을 촉진하면서 어떤 결과를 일으켜요? 세포 재생이 되는 결과를 대표적으로 꼽으라 하면 공보가 펴져요. 수두균에 의해서 피부가 괴사가 사서 턴오버가 안 되고 피부가 올라오지 않는 거를 초음파 마사지를 해주면 피가 돌고 림프가 돌고 경락이 빨리 돌면서 경락에서는 그 피부세포 재생을 해서 원래 DNA 값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단 아까 줄기세포 재생이라고 했지만 우리 몸이 복구되는 기준은 뭐냐? 원래 오리지널 DNA예요. 원래 값은 회복이 돼요. 하지만 오리지널이 망가진 거는 못 고쳐요. DNA가 변형이 중간에 변형이 된 건 원래 걸 복구하는데 66일이 걸립니다. 의학적으로 66일이 걸려야 DNA가 회복이 돼요. 이거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갖고 지금은 식약처지만 과거에 식약청 시절에 공문이 나왔어요. 초음파는 줄기세포 재생을 촉진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그 표현을 줄기세포 재생이라고 안 하고 그때 DNA 회복을 촉진시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서양의 의학에서는 이런 동양의 기나 경락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의학적으로는 우리 세포가 핵이 있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는 뭐냐면은 우리 몸의 그 끝에 미토콘드리아 끝에 텔로미어라는 안테나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요게 바로 세포를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잘하고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록 이 텔로미어가 길어져서 이것들이 세포가 죽었을 때 그 세포를 복제를 해내는데 우리가 노화로 죽는 경우는 뭐냐면 더 이상 텔로미어가 잘라서 쓸 게 없어서 짧아져 가지고 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세포가 이제 죽은 게 다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노화로 그냥 직통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텔로미어를 이론으로 그 효소의 활동을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강조를 했지만 동양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경락의 줄기세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음파가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순환계를 기본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흐르면 썩지를 않죠. 몸도 똑같아요. 나뭇가지 이만한 게 시냇물 쫄쫄 흐르는데 툭 떨어져서 끊어져 갖고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 물이 섞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몸도 그래요. 그걸 어혈이라고 해요. 우리 인체에서는 그 순환이 막힌 부분을 어혈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기 코를 비염이 있어서 한참 마사지를 했더니 코에서 피가 나오시더라. 그래서 뭐라고 해서 그래요? 겁을 먹었을까요? 즐거워해야 될까요? 즐거워요. 그게 바로 어혈이 풀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나오지 않고 고여 있었던 거예요. 속에서. 쉽게 말해서 썩은 물이 고여 있던 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배를 마사지하고 이제 아래쪽을 했는데 소변을 볼 때 피가 보여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것도 어혈이 빠지는 거예요. 뭐 대변을 볼 때 변 속에 약간 핏기가 보인다. 나쁜 게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게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순환이 안 돼서. 근데 초음파가 그걸 도와서 걔네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인체는 간단하게 순환이 되면 정상화가 되고 모든 걸 스스로 고칩니다. 그런데 순환이 안 됐을 때 탈이 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발목 빈 사람들 초음파를 발목해 줘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몸이 시커멓게 올라와요. 멍이 올라와요, 갑자기. 속에서 그냥 놔뒀은 게 어혈로 안에서 순환을 막고 있다가 그것이 쪼박이 나면 어떻게 돼요? 심장을 막으면 심장마비가 와요. 머리에 가서 막으면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멍이라는 거, 어혈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실제 사례가 영국의 한 여성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 원인이 뭐였다고 보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그 멍 조각이 올라와서 심장을 막은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어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어혈이 없어지게 하려면 순환을 시키면 돼요. 바로 초음파가 그거를 돕는데 그 어떠한 순환 촉진제보다 초음파가 빠른 거는 의대 교재에 표현이 돼 있어요. 우리가 초음파를 몸에 쓸 때는 우리 몸의 혈류량의 변화가 18배 증가한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18. 가끔 들어보셨죠? 제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전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초음파 쓰면 몸에서 18 해버려요. 피가 18배 빨리 돌고 경락이 빨리 돌고 림프가 빨리 돌면서 우리 몸의 모든 막힌 데가 열리고 청소가 되고 혈전이 용해가 되고 혈관벽이 좁아졌던 게 부드럽게 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초음파를 쓰기만 해도 혈압은 저절로 잡힙니다. 우리가 혈압 중에서 원인을 모르는 혈압이다 할 때 본태성 고혈압이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원에서. 그 뜻은 뭐냐면 고혈압인데 원인을 못 밝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음파 교재에 보면요, 초음파로 치료 가능한 임상이 나온 질병 질환 리스트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본태성 고혈압이 환부에 국소에 한 번에 뭐 얼마씩 몇 번을 하면 이게 치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이재영 박사라는 분은요, 초음파 가지고 임상값을 다 만들어서 논문을 제출하고 초음파로 이러이러한 질병이 치료된다라고 교과서에 써놨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안 쓰는 것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상포진. 어느 병원을 가도 대상포진하는 초음파로 치료하는 거 못 보셨죠? 초음파가 제일 빨라요. 대상포진 치료가 원래.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하는 즉시 통증이 사라지고 수두균이 죽고 그 다음에 안정이 되는데 병원에서 초음파를 사용해서 대상포진을 치료하게 되면 이게 안 돼요. 병원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합니다. 암 대상포진. 암도 그래요. 암도 사실은 온열 치료가 제일 안전해요.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암이 크니까 바로 수술하지 말고 이거를 치료해서 온열 치료를 통해서 암을 좀 작게 만든 다음에 수술하겠습니다. 뭐 온열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초음파고 병원에서는 손쉬운 방법 나름대로 자기네가 리스한 장비 그걸 쓰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고주파를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주머니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방사선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레이저 쓰기도 하고 초음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암세포를 뜨겁게 하는 장치예요. 전부 다 간단하게. 왜 그러면 모든 종양은 특성이 있어요. 독성 온도라는 걸 갖고 있는데 42도예요. 섭씨. 즉 섭씨 42도보다 높은 온도를 만들어내면 암은 무조건 죽습니다.
그걸 암의 독소농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꾸준하게 어떤 장비는 99도, 100도까지 그냥 끌어올리는 장비도 있고요. 어떤 건 60도로 꾸준하게 올리는 장비도 있고, 어쨌건 43도보다 높게만 유지하면 암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기전은 암세포를 주변을 뜨겁게 해주면 초음파뿐만 아니라 몸이 뜨거우신 부위는요, 우리 몸이 항상성으로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뭐냐? 거기 뜨거워졌으니까 세포가 다치겠다. 그럼 세포가 다치지 않게 하려면 어떡하냐? 가서 식혀라. 누가 가요? 피가 가요. 림프가 가요. 경락이 가요. 그게 18배, 18배 빨리 가게 되는 거예요. 18. 그래서 지나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암세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암세포가 커지고 암세포 때문에 주변 세포가 굶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암세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는 영양을 다 뺏어 먹어요. 왜냐하면 일반 세포는 분열을 한 번 하면은 각각이 자기 수명이 닿을 때 끝나는데 암세포는 이 분열을 멈추지 않아요. 끝없이 분열을 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모든 세포는 죽고 사는 걸 반복하면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됩니다. 갓난아기가 뱃속에 엄마 태아 뱃속에 있을 때 주먹이 손가락이 없어요. 붙어 있어요. 근데 세포가 스스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죽으면서 이게 갈라지게 만들어요. 붙었던 거는 살아있던 세포지만 자살을 해서 이걸 갈라지게 만드는 게 우리 몸이에요. 우리 인체는 끊임없이 자살과 생성으로 반복이 되면서 그 균형을 맞춰서 몸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살을 안 하는 세포가 바로 암세포인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 죽지를 않고 난 살 거야 하고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영양분을 몸에서 끊임없이 뺏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뺏어가니까 암세포가 있는 주위의 세포들은 굶어 죽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우리 몸의 항상성이 거기가 뜨거워지게 되면 세포가 다치니까 빨리 가서 식혀하고 피가 18배 지나가요. 지나가게 되면 피에서 양분을 뺏어 먹던 암세포가 이 빨리 지나가는 피에서 양분을 못 뺏어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꾸로 암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피를 빠르게 돌리는 만큼, 그 시간만큼.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게 피가 빨리 지나가면서 다른 세포는 죽이지만 식혀주지만은 암세포는 피가 안 지나가면서 고립이 되면서 혼자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서 뜨거워져 죽게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 몸에 그 유전자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열을 가하고 충격을 가하면 P53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열단백질. 그 P53은 뭐냐면 바로 암세포를 스스로 죽게 만드는 NK세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실질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음파는 딴 것보다 좋은 게 뭐냐면 암세포를 빨리 죽이는 원리가 여기서 초음파에 파동이 들어가서 뜨겁게 만드는 것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초음파는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초음파 자체에 이화작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이화작용은 뭐냐면 물질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최소 분자 단위까지 쪼개는 걸 이화라고 해요. 우리가 소화라 그러면은 음식을 섭취한 걸 조그맣게 쪼개서 장에서 흡수하는 게 소화예요. 이 소화를 1000만 배 이상 조그맣게 쪼개는 게 이화예요. 즉 우리가 초음파 기계를 물을 이렇게 보면 확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끓는 게 아니에요. 물 입자가 뭐예요? 물 분자는 H2O예요. 수소 2개에 산소 1개가 물 입자 1개예요. 그게 분리가 돼요. 수소가 그래서 올라오고 산소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물을 올려보면은 그 입자가 분해가 돼서 기화가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암세포 있는 자리에 초음파를 하게 되면요, 이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암세포를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뿐만 아니라 초음파로 살균력이 좋다는 거,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초음파로 죽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초음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렇게 부셔 죽여요. 뜨겁게 올려서 죽이고 부셔서 죽이고, 그리고 P53이 죽여버리고, 그리고 초음파의 추가로 이화작용과 별개로 캐비테이션 현상, 공동화라는 게 생겨요. 정확하게 용어 정의는요, 아주 빠른 소리 진동 뒤에는 진공층이 형성이 돼서 기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약하게 써서 과거에는 초음파로 미용기를 쓴 거예요. 얼굴에 닿으면 얼굴 안에 있는 기포가 딥클린싱 역할을 해요. 안에 있는 찌든 때, 블랙헤드나 찌든 때들을 그 기포가 포획을 해서 밖으로 배출을 해서 미용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초음파로 미용기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것 같이 부드럽고 성장하게 아주 작은 기포가 무수히 만들어지면서 그 기포 자체가 하나의 그 공격 무기가 돼요. 걔네들이 지나가면서 염증을 죽입니다. 걔네들이 지나가면서 균을 죽여요. 그 기포가 파다닥 지나가면서 잘라버려요.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최근에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기포작용, 초음파의 기포작용으로 살균을 한다, 염증을 제거한다. 근데 이미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새로 한 게 아니라 원래 기능이에요. 그게 초음파예요. 다만 그 주파수가 낮은 초음파를 썼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허리 아프다고 초음파 치료를 받아보면요 5분, 10분 이상을 안 합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이게 귀찮아서 팔이 아파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1메가짜리 주파수가 낮은 초음파는요 기포가 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물에다가 가위 이만한 걸 풍덩 떨어뜨리면 풍덩 하고 커다란 공기층이 만들어지죠. 기포가. 근데 요만한 모래알을 던지면 표시도 안 나죠. 우리 초음파와 다른 초음파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주파수가 굉장히 섬세해요. 어느 정도로 섬세하면 1메가가 1초에 100만 번 진동이고 우리가 1.2메가 시각초가가 1초에 120만 번 진동이에요. 하지만 우리 초음파의 특징은 그 안에서 또 만들어져요. 복합파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1초에 700만 번 이상의 효과를 줍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섬세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기포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에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 가만히 유심히 보세요. 뼈에다 안 합니다. 뼈에다 안 해요. 옆에 근육 쪽에다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척추 안에는 척수액이 있어요. 뇌 척수액이라는 것은 우리 머리의 뇌와 척추를 오가면서 하루에 500cc의 물을 깨끗한 물을 만들고 더러운 물을 버리면서 우리 척수신경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뇌를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물이에요. 청소하는 청소물이에요. 청소부예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뇌 간격이 벌어져서 뇌도 청소가 되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을 때는 뇌 간격이 좁아서 뇌를 청소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등에 종합검진하면서 체크를 해보다가 잠을 안 주무셨네요 라고 딱 얘기하는 분 들으신 적 있죠? 뭐냐 하면은 잠을 적게 자서 이 뇌청소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탁해져 있어요. 그래서 뇌가 상태가 안 좋아요.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붉은색이 뜨는 거예요. 그게 심하게 막히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으로 병원에서 불치라고 얘기하는 병이에요. 어떻게 돼요? 척추 안에 신경다발이 다 온몸에 연결이 되는데 거기가 탁하니까 신경 전달이 잘 되지를 않아요. 신경이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은 뼈다귀가 있죠. 몸통에 뼈가 있고 그 뼈를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근육이에요. 근육은 어떻게 움직여요? 신경이 전달이 돼야 근육이 움직여요. 신경이 쉽게 말해서 우리 그 전기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면 근육이 움직이는 거고 작동이 되는 거고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그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 신경이 연결이 돼야 근육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 신경은 어떻게 살아있느냐? 혈관에서 피를 받아야만 살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혈관이 막혀서 신경에 전달이 안 되면 신경이 죽습니다. 신경이 죽기 때문에 근육이 꼼짝을 안 해요. 그걸 콩을 맞고 마비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 시스템이 작동된 거예요. 뇌에서 시상이라고 하는 뇌가 있는데 이 시상이라는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을 통제하는 뇌예요. 여기서 신호가 가요. 도파민을 타고 도움을 받아서 신경 전달이 되면서 신호에 생체 전기라는 흐름을 줘서 아주 미세한 전기값으로 뉴런 시냅스 이렇게 신경망을 연결을 합니다. 전기신호가 쭉 연결이 돼서 그것이 가야 되는데 그 연결이 되는 전에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그게 끊어져요. 신경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총을 맞은 사람은 쉽게 말하면 머리에 피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시상에서 피를 못 받아먹은 혈관이 막힌 자리 뇌경색이 뭐예요? 혈관이 막혀서 신경이 죽는 걸 뇌경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왜?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통제가 안 되죠. 여러분 저기 역류성 식도염이 푹 맞은 거라는 거 잘 아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 푹 맞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위에는요 음식이 역류할 때는 잡아주는 근육이 있어요. 알아서 이게 못 올라가게 딱 막습니다. 근데 얘가 신호체계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동 오류가 생겨서 이 근육이 즉 피가 안 통해서 신경이 전달이 안 돼서 이 근육을 통제를 못해서 올라오는 음식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마비가 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한 마비가 아닐지언정 작동이 오류가 날 정도의 마비가 온 거예요. 어디서? 뇌에서 신경 전달이 안 돼서. 왜 뇌에서 신경 전달이 안 됐다? 혈류가 그쪽 신경에 영양 공급을 안 해서. 그래서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 풍을 맞은 거예요. 또
가끔 사례를 드시는 분들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가 기도식도 여기에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면은 기도를 딱 막아줘요. 그리고 공기층이면 식도를 막아줘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근육이 있는데 여기서 뇌에서 시상해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로 전달하는 신경의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신경에 오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때 딱딱 못 받아줘서 보세요. 사례 드시는 분은 계속 들어요. 물 마시다가도 들고 음식 먹다가도 들고. 왜 그래요? 여기 뇌가 아야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고쳐야 되는데 우리는 어딜 가요? 그런 거 하면 병원에 가서 내과에서 봐요. 내과 과목이 아닙니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알고 그걸 다스릴 줄 알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댐에 물이 몰려서 안 흐르고 있는데 저기 물이 안 가서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수도꼭지가 두들기고 있어요. 고치고 있어요. 그럼 수도꼭지 고친다고 물이 나와요? 댐에 물이 흘러야지. 물이 열려야 수도꼭지에 물이 가죠.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치료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은 스스로가 모든 걸 잡아가는데 그 진통제를 쓰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통증을 진정시켜요. 어떻게 진정시키죠? 통증을 뇌로 알려서 거기를 돌봐달라고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야야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보내지 마. 잘라버려. 통증을 못 느껴요. 어떻게 잘랐어요? 신경 전달을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신경 전달을 못하게 막았어요? 피를 막았어요. 신경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피들을 공급을 잘 안 시키면 신경의 기능이 상실이 되고 그 신경이 통제를 안 받고 근육도 마비가 오지만 뇌에다가 신호를 못 보내게 만드는 게 진통제예요. 따라서 진통제는 근본적으로 뭘 한다?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막는다. 그래서 진통제를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된다? 몸이 죽는다. 그래서 허리 아프다고 많이 주사를 맞으신 분들 엉덩이를 까보면요. 엉덩이 쪽이 시커매요. 괴사라고해요. 피가 안 가서 그래요. 그 진통제 때문에 혈관이 피가 전달되는 기능이 죽어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피부부터 죽는 거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겨요? 요실금 그리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고 변실금 눈감이 잘못하면 새 나오고 왜 그래요?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방광 여기 관략근 이쪽의 근육들이 기능을 못하게 된 거예요. 피가 안 갔기 때문에 신경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근육을 못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맘대로 허벌렁하게 해서 쥐가 새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변이 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 대부분 그 진통제 많으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방광이 다 상해요. 소변을 못 참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원인이 뭐다? 방광이 고장난 원인은 피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진통제를 안 쓰시는 게 더 좋은 건데 조금 아프더라도 아파야 우리가 돌보죠. 무릎 아픈데 가서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무릎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럼 안 아프다고 막 산에 다녀요? 잘하시는 거죠? 아픈 거를 못 느낄 뿐이지 지금 뼈는 다 있어요. 그거를 산에 가서 막 무리하게 쓰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붙어요. 그래서 무릎 아프다고 주사를 여러 번 맞으시면 반드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프면 조심해요. 그죠? 아픈 게 왜 그래요? 조심하라고 신호를 보낸 거예요. 살살 걸어라. 아껴 써라. 그 얘기인데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 막 써요. 그러면 그나마 남아있던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붙어버려요. 그걸 그렇게 붙어버리면은 디조인트 그러니까 치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공 관절을 심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놓으면요, 수술로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주사를 안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연골을 재생을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를 내가 그냥 너무 편하게 쉽게 가려고 아픈 게 싫으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고 맞은 진통제가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지금 초음파를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하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인체가 정말 똑똑해요. 우리 인체가 정말 똑똑해요. 그러니까 이 인체가 원래 하는 기능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우리 몸은 다 회복이 돼요. 스스로가. 그런데 그걸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약으로. 수술로.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잘려요. 그죠? 허리든 무릎이든 칼 지나가더니 신경이 잘려요. 그러면 거기에 근육이 힘이 안 들어가요. 당연하죠. 신경 전달이 돼야 근육이 통제가 되고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릎만 아팠어요. 허리는 지금 괜찮았는데 무릎 수술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 100% 허리가 아파져요. 왜?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힘이 허리로 걸려요. 그래서 허리가 상하게 돼 있어요. 거꾸로 허리만 아프고 무릎은 안 아픈 사람 허리 수술하면 100% 무릎이 상해요. 무릎이 아파져요. 왜? 허리에서 힘을 못 받아주니까 체중이 밑으로 걸려요. 그래서 거꾸로 목 디스크까지 생기고 발목까지 이상이 생기고 족저근막염이 생기고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힘을 받쳐주는 기관이 어딘지 아세요? 체중을?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요 발가락 하나 관리를 못해도 몸이 다 상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면 체중을 버텨줘요. 발가락이. 그리고 우리 발바닥에서 아주 이제 뇌하고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감지를 하고 겨울에 미끄러운 데 가면 딱 조심하죠. 발이 발바닥이 그걸 다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힘을 쓸 때도 무거운 걸 들 때와 가벼운 걸 들 때 내가 쓰는 힘이 달라지는 것도 딱 닿자마자 이 손가락 발가락에 있는 끝에 있는 신경들이 그걸 감지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면 무릎에 힘이 걸려요. 그래서 무릎이 아파지는 거예요. 거기가 아파지면 고관절이 아파져요. 고관절이 아파지면 골반이 아파져요. 골반 다음에 허리가 아파져요. 그 다음에 목 디스크, 목까지 아파져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발가락을 사랑해줘야 돼요. 발가락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신발을 이렇게 좋은 걸 신을수록 얘네가 힘을 못 써요. 자꾸 퇴화가 돼요. 좀 넓게 앞에 볼이 넓은 걸 신으시고 지금 신는 신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거를 자꾸 신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발가락이 마음대로 놓을 수 있게 꽉 잡히지 않게 그렇게만 해도 도움이 되고 초음파는 직접적으로 그 신경을 살려줘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발 복숭아뼈 밑에 있는 그 여기 있죠? 발뒤꿈치 위에 살, 요 양옆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앉아보라고 하고 발가락을 그 힘주라 그러고 밀어보세요. 그러면 발가락에 힘이 사는 게 딱 버텨요. 근데 힘이 없으면 쑥쑥 밀려요. 그런 다음에 초음파로 양옆에 여기죠? 보이세요? 거기를 초음파로 막 문지르세요. 거기를 문지르시고 그리고 발 안쪽, 발 바깥쪽에 발가락 방향으로 쭉 따라서 계속 마사지를 하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보세요. 발가락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음파를 쓰는 방법이 정말 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뭐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중간중간에 이런 거 다 새겨 들으세요. 이거는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5만 명 이상을 해봤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건 글로도 가르쳐줄 수가 없는 내용이니까 엑기스라고 이해를 하세요. 이런 것도 요령이에요. 심지어는 그렇게 초음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의별 게 다 많은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쓸 줄 알고 인체를 이해하면 훨씬 잘 써먹어요. 시스템을 이해하면. 그래서 우리 몸의 시스템 아까 초음파가 이때 혈관, 림프 그리고 경락을 촉진시켜서 순환이 되면서 우리 몸에 쓰레기가 청소가 되고 순환이 되면서 어혈이 없어지면서 모든 것이 제 기능을 찾게끔 만드는 게 기본이에요. 아무도 느껴서 죽이는 거고 염증이나 종양도 다 염증이든 종양이든 모든 무슨 균이 됐든 결핵균이 됐든 초음파로 문지르면 무조건 죽어요.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화작용으로 부셨고 그 마찰로 열을 올리고 그리고 이화 과정에서 열이 굉장히 올라와요. 그 열이 추가로 되고 그리고 이 캐비테이션으로 미세한 기포들이 그걸 다 잘라 죽이는 그런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염증은 초음파가 제일 빨라요. 어떠한 소염제에도 초음파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해보시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기침을 해요. 폐가 염증이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문질러요. 처음에 빨개요. 근데 하다 보면 색깔이 밝아져요. 기침이 안 나와요. 염증이 사라지면 안 아파요. 그 즉시 그게 해결이 돼요. 찾자마자 즉시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걸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요. 한 달 걸려요. 한 달 안에 되지도 않고 약은 그거는 죽이지만 내 몸을 또 거꾸로 죽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은 가능한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쓸개 요즘 담낭 수술 너무 많이 해요. 쓸개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담낭에 염증이 생겼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암이 됩니다. 빨리 없앱시다. 그러면 병원에는 도움이 됩니다. 수술을 권해요. 수술을 권해요. 염증만 없애면 될 거를 수술을 권해요. 그게 참 문제예요, 진짜. 근데 이걸 잘라내면 어떻게 돼요? 담낭이 하는 역할이 없어지겠죠. 담낭이 뭐예요? 쓸개고 쓸개는 뭘 만들어요? 쓸개즙을 만들어요.
그 쓸개즙의 역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가 잘 되게 무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소화제예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이 그전보다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우리 몸은 얘한테 명령을 내려요. 야야 고기 먹지 마. 귀찮아. 너 소화 못 시켜놔. 힘들어 죽겠어. 고기가 안 땡겨요.